특별한 이슈텔러에게 한 번 더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와 함께할 이슈텔러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TV에서 많이 뵀거든요. 아, 진짜요? 실물이 200배 잘생기셨어요. 아, 저는 딱 보고 홍콩 배우 누구 닮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홍콩 배우? 누굴 것 같아? 누구? 뭐. 유덕화. 輕笑聲，再為我 아. 저는 장국영 느낌도 있다고 아, 생각했거든요. 진짜? 注入快樂強調。 아니, 근데 그런 말씀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 두 분께서 저를 이렇게 띄워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벌써 진짜요? 홍콩 간 기분이네요. 아니, 근데 실제로 박사님 유덕화 닮으셨다는 기사 본 것 같은데. 예, 예. 기사까지 났어요? 네, 기사도 났다고 어머나.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그 뭐 연애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네. 그걸 보고 뭐 유덕화 닮았다는 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났다, 우리. 너무 설레발이다. 아니, 왜냐면 너무 잘생긴 분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역대급으로 잘생긴 게스트분들, 그 전 게스트님들께는 정말 네. 죄송하지만 이렇게 역대급으로 진짜 이렇게 아우라가 남다른 여기가 스텔럽 같으십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중에 가장 연예인 네, 같으신 가장 연예인 같으신. 좋습니다. 자, 오늘 뭐 거의 미남 특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이슈텔링의 주제에 관한 인물을 제가 살짝 스포를 하자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던 분인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어? 조지 클루니 한미 맞아요. 정상회담에 조지 클루니가 왔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힌트예요, 힌트. 외교계 조지 클루니라고 불리시는 분이거든요. 아, 근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안 닮은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물론 잘생기셨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아닌 것 같고 박사님, 외교계의 조지 클루니가 도대체 누군지 좀 알려주십시오. 아, 다름 아니라 그 주한 미국 대사로 재직하셨던 성킴, 지금은 인도네시아 대사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꼭 집어서 일어나라 그래서 한 멋있는 신사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대북 이제 특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That Ambassador Sung Kim, a career diplomat and with deep policy expertise, will serve as the U.S. Special Envoy for the DPRK. Ambassador Kim, you're here somewhere today. Stand up, will you? Thank you for being willing to do this. 조지 클루니라고 이제 별명이 붙게 된 것은 2016년에 당시 이제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 장관이 보고 성김 대사 굉장히 잘생겨서 조지 클루니 같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내에서 이제 조지 클루니로 불리게 되었죠. 아, 야, 그렇군요. 오늘 뭐 유덕화 씨를 모시고 조지 클루니 얘기를 해야 되네요. 그러네요.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 김정 씨한테 너무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런 녹화 날이 흔치가 않은데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자, 흥미진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깜짝 선물, 외교계 조지 클루니, 성김 대북 특별 대표입니다. 성김 대표가 임명되면서 꽉 막힌 북한과의 대화에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성김 대표가 누구인지 또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어올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김 대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샅샅이. 사실 근데 성김이라는 성함만 들었을 때 아마 성김이란 인물에 대해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라 할지라도 아, 한국 사람이겠다 혹은 한국인이겠네라는 생각 많이들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성김 대표가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건가요,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성김 대표가 외교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부친 아버지께서 우리나라 외교관이셨어요. 그래서 1960년생이신데 초등학교를 이제 한국에서 다니다가 당시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일본의 공사로 부임하면서 일본에서 먼저 살게 되었죠. 그다음에 식구들이 미국으로 이민하면서 이제 교포가 된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외교관의 길을 선택한 분입니다. 그러면 한국 이름도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김성용이죠. 그래서 줄여서 성김. 친근하네요. 그러니까. 김성용님이네요. 오, 친근합니다. 그러게 갑자기 가깝게 느껴지네. 가깝게 느껴져. 그렇구나. 지금 한국이 낳은 뭐 미국 외교부의 인재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정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성김 대북 특별대표의 히스토리를 저희가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히 키워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AI 들려줘. 성킴 대표의 꿈은 원래 외교관이 아니었어요. 땡땡 지망생이었어요. 오, 그래서
퀴즈인 것 같은데 맞춰보라고? 맞춰보라는 거지. 땡땡 맞춰보라고? 맞춰보라는 거네요. 땡땡 지망생. 지망생 하니까 뭐 아이돌 지망생? 아이돌. 연예인 지망생? 땡땡이잖아. 두 글자잖아요. 아 가수 지망생, 가수? 노래하셨다는 얘기는 없는데 모델 지망생. 이제 배우. 본인이 모델. 잘생긴 거 아시는 거지. 그럴 수 있겠다. 아는 거지. 아니면은 좀 DNA에 이런 협상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뭐 경찰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두 글자니까요. 형사 이런 거 음. 답이 있나요? 저희가 말한 것 중에 두 분 다 X입니다. 다 틀렸나요? 아쉽네요. 예, 예. 하나도 못 맞췄네.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정답은 의사 지망생입니다. 의사요. 오. 미국에서 이제 생각지도 대학교 못했네. 공부를 하다가 뜻을 품고 의대를 지망하다가 중간에 뜻을 바꿔서 철학 공부를 하고 행정학 공부를 했어요. 와. 그분이 공부한 대학교가 아주 좋은 대학교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라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또 그래요? 지금 중국 대사 하는 장하성 교수 나오셨죠. 네. 성김 대사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행정학 전공으로 졸업했습니다. 야. 제가 같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네, 네. 왜 그러냐면 네. 저도 거기서 공부했거든요. 저도 거기서 공부했거든요. 다 언론 나이시네.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네, 너무 좋은 학교 같습니다. 그리고 다 그러니까. 인물로는 한 인물들 하시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정말 학교- 네, 비주얼적으로.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면접을 인상을 보고 학생을 보고 그런가 봐요. 정말 맞는 얘기 같습니다.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김 대표께서 이제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내용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의사가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네. 이제 철학 공부가 재밌고 행정학도 재밌고 해서 그러면 변호사의 길을 가야겠다. 야.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열라 메리 마운트라는 법대를 가시고 거기 졸업한 다음에 검사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셨죠. 대단하시다. 아니 의사를 하려다가 검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무슨 공부를 하느냐,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도 다른 것이죠. 야 거의 문이과를 왔다 갔다 하는 천재형이다.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갑자기 또 거리감 느껴진다. 그러니까 다시 또 너무 멀어진다. 거리감이 과하게 느껴진다. 김성윤님 다시 멀어지네. LA에서 처음에 이제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사실 그 경력이라든지 생활이 좋았다고는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버지의 피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좀 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외교관 시험을 치르면서 이제 외교관으로서의 그런 이제 경력을 시작했죠. 아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당시 외교관이었던 성김 대표가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또 뭘까요, 박사님? 아무래도 첫 번째 계기는 이제 한국에 부임하면서였습니다. 그때 한국 대사관에서 2003년도에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고향에 다시 돌아온 것이죠. 아 2003년에 서기관으로 근무했어요? 그렇죠. 예, 아 예. 그건 몰랐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네요. 대사로 오셨던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 네. 네. 이제 말단 외교관일 때부터 한국에 와서 그리고 이제 성김 대사께서는 이제 영어도 그렇지만 한국어도 저도 직접 뵀는데 굉장히 유창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문화 언어를 잘 아는 아주 제목이었죠. 미국 국무부에서. 그러면서 이제 2006년부터 크리스토퍼 힐 그 주한 미국 대사 그리고 나중에 육자회담 대표가 됩니다. 이 성김 대사를 발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과장을 맡으시면서 정말 한국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지고 일하기 시작하셨고요. 또 이제 그 북한 특사 네. 그리고 육자회담 대표가 되려면은 그 정부에서 대사 타이틀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2008년에 예. 상원 청문회에서 통과해서 이제 육자회담의 수석 대표 겸 대북 특사가 되셨죠. 네. 대북 특사로 임명된 이후에 어떤 좀 기록에 남을 만한 성과를 남긴 게 있나요? 그럼요. 그 당시 이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한 다음에 이제 북핵 능력을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 외교적으로 북한의 연계 정책을 펼쳐야겠다 그랬죠. 그래서 선두에 나선 외교관이 이제 크리스토퍼 힐 이제 차관보였고 성김 대사도 그때 그 보좌하는 역할을 했는데 가장 유명한 장면은 역시 병변 냉각탑 폭파할 폭파. 때 그 CNN에 보도가 됐는데 그 자리에 성김 대표가 있었습니다. 아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냉각탑 폭파를 보고 당시에 이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집무실에 가서 장관님, 제가 그 폭파 현장에 있었고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이렇게 성김 대표를 자꾸 거리를 두더래요. 오, 왜 그랬을까요?
그 신발에 왜? 방사능에 그렇지. 오염될 수 있었으니까요. 아. 근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그래요? 예, 영변에서. 위험하진 않은 정도의? 예, 하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신발을 신고 이야. 장관 집무실에 가서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 세상에, 일화가 큰일 날 또. 뻔했네요. 네. 그거 버리셨을까요? 그건 제가 모르죠. 비싼 아깝네요. 신발인데. 그러니까 그 비싼 신발 아이고, 방사능을 방사능이 세탁할 수도 없고 안타깝네. 아니 성김 대표가 진짜 대단한 게 2008년에 대북 특사로 전면에 나선 이후로 정권이 여러 번 교체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북한 베테랑으로서의 어떤 입지를 잃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대단한 분이시죠. 보십시오. 육자회담 대표가 됐던 거는 공화당 부시 행정부였죠. 네. 하지만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된 거는 또 민주당의 오바마 오바마, 행정부였죠. 그다음에 다시 2018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통 큰 외교를 할 때 또 필리핀 대사이신데도 소환했던 그런 이유는 또 실력자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건 또 공화당 정부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 또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는 다시 또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을 공화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확실히 인정받은 분이죠. 그렇죠. 네. 와, 그렇다면 지금 정통한 북핵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성김 대북 특별대표의 히스토리를 제대로 파헤칠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들려줘. 성킴 대표는 한미수교 129년 만에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땡땡땡땡땡땡이었어요. 129년 만에 나올 정도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박사님? 당시 상황을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데 한반도에서 긴장이 굉장히 고조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필요하다. All about 성김이라고. 성김에 대한 모든 것. 이런 말씀도 야. 하셨어요. 폭탄주까지. 역시